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운동량 부족으로 허리 근력이 약해진 현대인들. 이 척추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연령층에 관계없이 발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려주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강병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는 나이대도 상관없은 것 같습니다. 이 척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앉아 있는 시간이 많게 되는데요.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를 하게 될 경우 척추체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척추의 통증이 유발하고 또 척추체의 변형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앉아야 체중이 뒤에 근육 쪽으로 실리고 척추체를 허리와 목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나쁜 운동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그래서 허리나 목이 아플 때 그거를 좀 고쳐보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구부리고 또 고양이 등 자세 또는 요가 자세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운동들을 통증의 원인이 근육에 있어서 근육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해왔지만 최근 연구를 해보면 척추의 통증의 근육 문제는 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만성 통증의 80%는 뼈나 연골인 디스크, 인대 같은 척추체에서 오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자목이나 일자허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큰 질환으로 생각을 안 했지만 최근에는 큰 병으로 진행되는 초기 증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조기에 자세를 교정하고 운동법을 적절한 바른 운동법으로 해서 또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그 허리 통증은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요즘에는 복합적으로 같이 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디스크가 있고 네. 또 없고 또 똑같이 있어도 어떤 분은 많이 아프고 적게 아픈데요. 그런 통증은 일종의 우리 몸의 알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알람이 울리듯이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똑같이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병이 있을 때도 염증이 있거나 또 물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할 때 통증이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통증이 주로 단순한 디스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염증이 심한지 또 신경이 주변 조직에 들러붙은 유착이 있는지 같은 화학적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물리적으로 어디가 특정 부위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계별로 또 척추 질환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상 척추에서 안 좋은 자세나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되는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더 진행이 되면은 뒤에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척추 관절의 인대가 두꺼워져서 앞뒤로 좁아지게 되는 협착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 변성이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협착증이 다른 병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같은 병인데 점점 심해지면서 그런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 하면 사실 디스크가 제일 많이들 생각나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디스크는 목, 허리에 있게 되는데 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비뼈가 통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생기게 안 되고 또 생기게 돼도 마지막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신경에 누르고 염증을 유발해서 이 신경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강한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병으로는 이런 척추 질환이 만성화돼서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앞뒤로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도 이런 신경에 염증이 있거나 유착이 있는 유무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거나 또는 약하거나 이렇게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유착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보통 그 목이나 허리가 아파도 2주 정도 쉬시고 보통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은 보통 낫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주에서 4주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좀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료의 단계로는 그 비수술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이 있겠는데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심하든 안 심하든 간에 보통 90%의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치료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러나 이제 대소변 장애라든지 어떤 그 팔다리 마비감이 있는 그런 심리학적 이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또 수술을 하더라도 칼을 대지 않고 내시경으로 병변만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비수술 치료로는 가장 흔하게는 이제 그 주사 치료를 신경 치료나 인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도 진행해야 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될 때는 수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중재적 치료로서 시술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에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유착박리술, 또 풍성 확장술, 또 그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수액 성형술, 그리고 그 협착증이 있을 때는 추간공 확장술 같은 시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척추질환 치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만으로 좀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사 치료 어떤 게 있고 원리는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척추는 신경과 그 연골인 디스크 그리고 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한 각각의 부분들이 아픈 부위를 찾아서 그런 부위를 가느다란 바늘로 간단하게 외래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들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 치료를 한다든지 인대에 대해서는 프롤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인대에는 프롤로 주사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프롤로 주사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주사는 증식 치료라고도 하는데 인대를 증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골막에 인대나 힘줄이 붙게 되는데 이런 인대들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많이 그 변형이 오고 또 손상이 가면 척추 자체의 힘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바늘을 이용해서 그 인대가 또 뼈에 붙는 자리에 주사 약을 넣고 우리가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몸을 낫게 도와주는 그런 네. 보존적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염증성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유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경우에 또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착이라는 것은 염증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앞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에는 신경, 그 뒤에는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스크는 겉에는 이제 단단한 타이어, 그다음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구조로 돼 있고 이 말랑말랑한 젤리에는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말랑말랑한 젤리란 그 수액 성분이 디스크가 변형이 되고 탈출이 돼서 뒤로 나오게 되면은 강력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 신경을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뒤에 있는 관절도 무릎 관절염처럼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식탁에 우유를 엎지른 다음에 시간이 지르면 마르면 끈적끈적해질 때 종이가 이렇게 붙으면 들러붙게 되듯이 이러한 신경막이 주변 디스크나 관절 그 염증 부위에 들러붙게 되는 것을 신경막 유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유착된 것을 이제 떼내는 게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떼내야 신경이 원활하게 혈액 공급도 되고 신경이 그 땡겨지는 디스크가 심하지 않아도 신경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래 두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염증성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 됐을 때는 떼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유착 박리술이라는 것은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그 척추 주변에 그 주사를 고정하고 그 경막의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경막이 유착이 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 부위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특수 카테터 기다란 그 주사 같지만 부드러운 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유착 부위에 직접 병변에 직접 들어가서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고 또 화학적으로 그 유착이 다시 잘 생기지 않고 신경을 그 손상된 신경을 치료하게 되는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40대 중반의 치료 사례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그 45세 남성분이었고요. 보통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앉기가 엄청 불편해서 또 왼쪽 다리가 불편한 저리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원래 그 과거력상 5번, 1번, 5번, 6번 쪽 그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으셨는데요. 이번에 검사 다시 그 주사 치료를 해도 계속 통증이 계속돼서 MRI를 찍었는데 5번, 6번 그 척추 전방전이증과 협착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고 4, 5번에 디스크 변성이 있어서 같이 그 시술을 진행해서 호전된 경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또 사진을 네,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네. 볼까요? 네, 다음 이분이 그러니까 3번, 4번 디스크를 보시면은 정상 디스크 모습이고 그 신경이 동그랗게 잘 이쁘게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것이 신경 조직이고요. 앞뒤로 그 디스크와 관절이 있게 됩니다. 또 가운데는 이제 그 4, 5번 디스크인데 안쪽에 하얗게 말랑말랑한 수액 성분이 까맣게 변성이 되고 뒤로 밀려서 신경을 압박하는데 그 압박 정도가 심하진 않은데도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였고요. 또 5번, 6번 MRI 같은 경우는 왼쪽이 저리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협착은 오른쪽이 심해서 시술을 통해서 5번, 6번, 4번, 5번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 좌우 그 위아래 다 한꺼번에 치료를 진행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60대 중반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0세였고요. 그 네네네. 4년 전에 5번, 6번 목 디스크가 있으셔서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안쪽 손목에 저림 증상이 심하고 등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를 진행했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어서 정밀 검사를 시행을 했고요. 6, 7번에는 그 디스크 변성과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고 또 7번, 8번 또는 7번 흉추 1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압박의 정도가 팔 마비감도 없고 그리고 그 수술하기엔 좀 아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비수술적 요법으로 신경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고 많이 호전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그 보시면은 5번, 6번은 이제 수술했던 흔적 그 금속 플레이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 그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기나다 그 목 같은 경우는 1mm 정도의 아주 얇은 카테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통증도 덜하고 또 이렇게 그 유착의 부위를 그 박리해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볼 치료법은 어떠한 치료법이죠? 다음에는 이제 그 신경막이나 그런 유착 말고 디스크 자체가 아픈 경우
디스크 수액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 시행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 중에서 수술적 방법 말고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안전하고 비교적 안전하고 검증된 그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1mm 내외의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해서 디스크 병변 내에 직접 주사 치료하듯이 국소 마취를 하고 진입을 해서 디스크를 플라즈마 태우지 않고 이온 분해를 하게 됩니다. 70도 정도의 저온에서 디스크를 녹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디스크 변성과 탈출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그리고 디스크 자체를 치료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비교적 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몸에 큰 부담이 없이 또 어떤 내과적인 그 교양력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주사 치료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감염의 위험도나 출혈 위험도는 있다면은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또 하긴 하겠지만 비교적 당일 시술도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 수액 성형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주사 바늘 같은 그 카테터를 놓고 그다음에 치료 전극이 이 디스크 탈출된 부위로 진입하는 모습을 되겠고요. 그 적절한 에너지를 설정해서 그 병변 부위에 직접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그 플라즈마 70도 정도의 저온으로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태우지 않고 디스크가 이게 이온 분해된 다음에 그 남아 있는 부분을 쪼그라들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도 호전되고 그다음에 그 디스크 자체 안에 있던 염증들 그런 안 좋은 그 변형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비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징어 열 가하면 줄어들듯이. 그렇죠. 되게 네. 쪼그라들죠. 네네네. 그런 원리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 파열로 인한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또 치료를 통해서 통증 치료에서 벗어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67세 여자분이었고요. 네. 왼쪽 팔 전체가 저리고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2년 전에도 이제 치료를 받고 괜찮았는데 다시 그 진증이 돼서 주사 치료도 하고 또 물리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계속 증상이 돼서 6번, 7번 목 디스크 증상을 정밀 진단으로 진단을 하고 디스크 수액 성형술을 하고 증상이 호전됐던 그런 분입니다. 그 영상 MRI 영상을 보시면요.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이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막고 있고 그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정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부분의 디스크를 주변을 그 플라즈마 이온 분해를 해서 또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그 이후에도 이제 큰 재발 없이 잘 지낸 그런 예후가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 또 두통의 원인이 또 된다라고 또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그 현대인들은 두통을 달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보통 뭐 두통이 있다면 머리 MRI를 찍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의외로 목이 아플 때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에 그 목에 그 통증을 느끼는 신경하고 그 두통을 느끼는 신경이 같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목이 아픈데 실제로는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걸 경추성 통증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그 목은 이제 팔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목 병변이 있을 때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오히려 목은 안 아픈데 목이 병이 있는 디스크가 있는데 팔저림이 온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 디스크 압박이 올라갈 때는 목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경우도 많지만 목이 안 아프고 날개뼈 안쪽 등이 아픈 경우도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 같은 경우는 허리보다도 이런 그 연관통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면 목도 같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같이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발생 원인에 따른 척추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먼저 증상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53세 남성이고요. 네.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우측 다리에 마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걷지를 네. 못하는 상황이고 네. 돌아 누울 때도 그렇고 배변 시에도 상당히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최근에 병원에서 특수 영상 치료라는 저 스테로이드 주사를 예전에는 제가 2년 전 재발하기 전에도 한번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요. 네. 격주 간격으로 3회를 맞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주일 상황에 3회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이래가지고 약물도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지금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생겨서 지금 문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주사 치료를 받다가 지금 수술을 권유받으셨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될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고민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많이 네. 일단은 오랫동안 이제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갖고 어떻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오른쪽 다리 마비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은 그 마비감이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먹먹한 느낌인지 아니면 발목 힘이 떨어진다든지 실제로 힘이 떨어지는지 둘 중에 어떤 경우인가요? 이번 제가 저 병원에서도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아직은 큰 한 80% 정도 힘은 있는데 말입니다. 네. 발목 밑으로는 그 저리고 네. 쥐가 나는 것처럼 저리고 저 엉치뼈부터 종아리까지는 땡기고 쑤시는 듯한 느낌 통증이 있고 걸을 때는 아예 서서 걷지를 못하고 이제 허리를 90도 정도 굽히면은 통증이 좀 완화가 되면서 조금 걷다 보면 무리가 와서 그 무릎 위를 손으로 꽉 쥐고 움직여야 되고 한 몇 걸음 못 걷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허리는 그 우측 허리는 통증이 굉장히 찌르륵한 통증으로 그 서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똑바로.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걷기가 힘들고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그런 네네네. 부분은 신경성 파인증이라고 해서 협착증의 증상이고요. 네. 그냥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히 그 신경 염증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신경을 직접 누르는 구조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올해 보통 300에서 500m 이상 걸어야 되는데 500m도 못 걸으시고 100m, 몇십 미터만 가도 허리가 구부러져야 이게 편해지는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단순히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림과 통증, 신경 통증만 있다면은 그 병변의 경우에 따라서 신경 압박의 정도에 따라서는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렇게 심한 경우는 또 후에 말씀드릴 그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요. 네. 그리고 이건 수술이 만약- 아니라 예. 시술인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실제로 이제 진찰을 했을 때 그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너무 미루지 마시고 다시 그 적절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기계적인 부분, 그 물리적인 압박이 있는 부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수술도 예전처럼 전신 마취를 하고 칼을 대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위 마취를 하고 또 내시경으로 그 부분을 칼을 대죠. 근육 손상 없이 이 기계적 압박만 있는 곳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지금 정도가 굉장히 심하시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주사 치료가 한계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 그 신경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한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신경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도 있고 이게 또 어렵다면 수술도 예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내시경으로 하는 전문 그런 수술도 있기 때문에요. 예전과는 좀 부담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신경 풍선 확장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정확히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신경 풍선 확장술은 그 신경 성형술, 유착 박리술 중에 하나로서 카테터 끝에 특수한 그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신경 시술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술로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또는 그 신경이 나가는 길인 추간공에 협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수술을 해도 유착이 생긴 경우는 굉장히 유착이 단단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엉치뼈 쪽으로 그 카테터가 진입되는 모습이고요. 그 척추 쪽으로, 그러니까 허리 쪽이죠. 그 카테터가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병변을 확인하면서 이제 조영제를 써서 소량 희석하고 쓰고 이제 풍선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주변에 유착이 있는 곳에 저렇게 네. 풍선 확장을 하면 우리가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그 풍선 확장해서 그 혈관을 넓혀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신경 주변에 유착된 곳을 저렇게 풍선 확장을 해서 약을 주면 일반적인 방법보다 5에서 15% 정도 그 연구를 해보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정색 원이 이렇게 풍선처럼 보여가지고 얘가 그렇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그런 신경에 안전하게 네. 할 수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신경 풍선 확장술 원리를 보셨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좀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자, 시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3D MRI 소견인데요. 네네네. 3D CT 소견인데요. 보통 이제 그 전에는 그 풍선 확장술 전에 조영제만 그 테스트 약만 쓴 경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확장 이후에 약을 줬을 때 저렇게 약이 퍼지는 모습이 훨씬 더 신경 주변이 더 원활하게 유착 박리가 되고 신경 주변이 많이 풀려서 혈류가 더 많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3D 화면으로 이제 그 연구상 밝혀지게 된 것이죠. 예. 네. 앞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런 시술이 좀 약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마비감이 그 운동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저렇게 가능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더 늦지 않게 빨리 진단을 해서 수술적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경풍선 확장술을 받은 사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55세 남성분이었고요. 네.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양쪽이 다 저린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2년 전에 시술을 했는데도 다시 증상이 재발돼서 다시 MRI를 찍었는데 그 MRI 그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 협착이 수술할 정도 심하지 않았고 또 이제 그 시술을 한번 했는데도 재발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네. 자, 이거 사진을 다음 찍어봤는데요. 하는 네. 것은요. 그래도 이분은 이제 5번 천추 1번 또는 5번 6번 부분에 이게 협착이 심하고 그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돼 있는데 신경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는 아니고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풍선 확장술을 했을 때 이 시술의 장점은 왼쪽, 오른쪽 다 위아래 다 한꺼번에 확인하고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양쪽 다리가 저렸는데 일단 왼쪽 시술하고 오른쪽 가운데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 신경과 디스크 주변에 풍선을 확장하고 약을 주고 신경이 나가는 길이 완전히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나이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 척추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앉아 있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중간 이제 바른 자세를 기억한 다음에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의자에 앉는 것보다 오히려 바닥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리고 일하실 때 척추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운동을 할 때도 제일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가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 그 척추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좀 피하시고 주로 피는 운동 그리고 그 척추 주변에 그 중심 근육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운동들을 병행하고 또 2주 이상 그런 노력과 또 휴식과 또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있다면 그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더 진행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주사치료든 또 신경치료, 주사치료도 신경치료, 인대치료 또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재생주사, 그다음에 그 시술도 수술할 정도의 심한 병들도 요즘에는 상당 부분은 또 시술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꼭 더 늦기 전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이제 100년 쓰는 타이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강병찬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어깨 관절을 질환으로 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